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해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다가 큰 암벽을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제자리를 찾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몰랐던 과거 일로 인해 현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키를 돌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었거든요. 어리지만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충격이 있었는지 실어증과 약간의 기억 상실증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외동딸이어서 같이 의지할 형제 자매도 없었고요. 장례가 끝난 후 제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는 저를 거두어 키우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사실 그때 이모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서 저를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몹시 부담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이미 자녀도 둘씩이나 있었으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모부는 저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약간 반대를 해서 이모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모부는 얼큰하게 약주를 하시는 날이면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착한 분이세요. 대희야, 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 손으로 내 뺨을 후려치고 싶다. 내가 힘들다고 그 어린 것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이모부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모부 또 시작하신다. 술 많이 드셨나 보다. 이모부, 나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결국엔 나 걷어줬었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 나 너무 행복해요. 이모부 이제 옛날 일로 나한테 그만 미안해해도 돼요. 많이 취하셨는데 얼른 들어가서 푹 주무셔. 아, 우리 이모부 참 마음이 어려. 내 말이 저 사람 진짜 만땅으로 취하면 가끔 울기도 한다. 내가 그거 놀리는 맛으로 살기는 하지만 난 진짜 괜찮다니까. 이모부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안 잊혀지나 봐. 이모부 저렇게 착해서 도대체 사업은 어떻게 하나 몰라? 저는 정말 이모부가 절 데려오는 것을 반대했었더라도 전혀 원망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정에 어쨌든 모두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사촌들과도 친형제처럼 더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었어요. 이모, 이모부를 닮은 사촌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뭐든 제게 양보를 먼저 해주고는 했었죠. 저는 그게 항상 고맙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렇게 한 형제처럼 지낸 동생들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하던 일에 워낙 집중을 하고 있기도 했고 별로 관심도 없어서 결혼이란 건 저와 상관없는 일들로 여겨졌었어요. 전 요리를 좋아해 당시 한 레스토랑에서 보조 셰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건 저와 함께 있었던 메인 셰프 때문이기도 했죠. 평소에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지도 않던 저였는데 제 사수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모습에 이상하리만큼 끌리더라고요. 레스토랑 사람들도 이미 제 속마음을 다 눈치채고 있더군요. 짝사랑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가르쳐줘야 할 것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 역시 제 옆을 맴돌며 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레스토랑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저보다 3살 위였던 남자친구는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몰아가더군요. 세훈 오빠, 우리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굴어? 난 지금은 더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태희야, 결혼해서도 너 계속 일해도 돼. 그리고 비록 우린 3살 차이지만 나는 결혼 정년기야. 나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다른 것보다 가장 걱정인 게 오빠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물론 나는 우리 이모 이모부를 부모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해해 주실까? 내가 너 좋다는데 뭐 너희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자친구는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이모와 이모부한테 인사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당연히 이모 이모부는 살갑게 구는 남자친구를 매우 흡족해 하셨고요. 세훈이 걔는 태희 너를 정말 좋아하나 봐.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데. 내 말이 우리랑 있는데도 태희 손을 아주 만지작 하더라니까. 다행이야. 그렇게 우리 태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모는 세훈이 보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이모. 좋아해줘서. 세훈이가 너랑 우리한테 잘하는 거지 뭐. 너 결혼식 할 때 이 이모부가 손잡고 들어가 줄 거야. 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당신은 또 좋은 날 꼭 슬픈 얘기를 또 꺼내갖고는. 우리 태희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기분 좋구만. 남자친구는 저 역시 빨리 오빠 어머니에게 인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결국 시간을 맞춰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물을 따르기도 전에 시어머니 취조 아닌 취조가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하셔서요. 그럼 어디 뭐 보육원이나 그런 데 가서 혼자 자란 건가? 이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셨고 사촌 동생들과도 어려움 없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이 넘어간 친척일 뿐인데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겠어? 아니에요. 저희 이모부 이모는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셨었거든요. 제게 찬밥 한번 먹이신 적 없어요. 왜 이렇게 찬양조야? 설마 이모네 식구들한테 강요당한 건 아니지? 농담이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뭔가 제게 큰 불편함을 던져줬고 오빠는 중간에서 약간의 제지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더군요. 헤이 엄마, 농담도 참. 요즘 그런 단어 사용 조심해야 돼. 진짜든 아니든. 부모님 안 계신데 대신해서 잘 길러주셨으면 좋은 거지 뭐. 안 그래? 자고로 교육은 부모 밑에서 배워야 해. 아무리 핏줄 섞인 친척이어도 내 새끼 아니면 뭐라도 빠뜨리기 마련이거든. 글쎄요. 저는 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불만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면서 오래오래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거든요. 결혼하고도 말이야? 결혼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내 말은 결혼하면 끊을 건 끊어야지. 우리 세훈이 돈까지 갖다 그 이모한테 주려고?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드린다고 해도 받으실 분들도 아니고요. 뭐든 제 나름의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것이니까 오해 마세요. 그건 뭐 지켜봐야 알겠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데 우리 세훈이 밑에 있는 보조 셰프라며? 네, 오빠가 제 사수였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너희는 거기서 연애질을 한 거야? 아이 엄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보자면 월급도 얼마 안 될 텐데 결혼할 돈은 있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탤 수는 있습니다. 보탤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누가 남자가 다 해오니? 다 같이 맞벌인데 똑같이 해야지. 아, 네. 우리 세훈이는 메인 셰프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이 다 커져라고 그 레스토랑에 있어서 월급이 좀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 벌어봤자 별 도움 안 된다면 아예 그냥 결혼하고 들어앉아서 세훈이 내조나 하지 그래? 저도 요리에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오빠도 결혼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주기로 했고요. 저도 메인 셰프가 되고 싶고 그럴 자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제 일을 발목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발목을 잡혀? 그럼 결혼을 왜 하니? 혼자 살지? 뭐 여자가 꼭 직장 나가서 메인 셰프 돼야만 대단한 거니? 네가 집에서 내조하면서 메인 셰프 하면 되잖아. 세훈이 하루 종일 거기서 요리할 텐데 집에 오면 네가 밥 먹고 쉴 수 있게 해주란 말이야. 주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 주변에도 자기 경력이 중요하다. 뭐 여자지만 꿈을 펼쳐야 한다. 이러면서 결혼하고도 계속 일한 여자들 다 어떻게 된 줄 알아? 남편이고 애고 못 보살피는데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다 이혼당하고 일은 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잘 안 된 채로 살아. 그게 진짜 현실이야. 요즘 애들이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오히려 실상은 잘 모른다니까. 세훈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도 뭐 태희가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워주고 하면 좋지만 자기도 일을 굳이 하고 싶다면 뭐 말릴 수는 없지. 오빠, 말이 다르잖아. 결혼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게 꼭 해준다며.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바람은 그렇지만 네가 일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뭐 나도 방법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지. 봤지? 남자들은 다 이런 생각이야. 여자가 어차피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인 돈이면 차라리 가정에 충실하는 게 훨씬 낫지. 저는 이 두 사람 앞에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대답해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생각이 많아져 체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도 안 마시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죠. 아무 눈치 없이 남자친구는 전화를 걸어 태희야, 괜찮아? 약은 먹었어? 오빠, 내가 진짜 체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 진짜 아픈 게 아니라고? 뭐야 그럼? 아까 어머니 앞에서 한 말 다 뭐야?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라고? 오빠도 내가 얼마나 메인 되고 싶어 하는지 다 알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뭐 너 강제로 집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 조율이 강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나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내 꿈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추워도 없어.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거의 파출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에이 태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그런 건 우리 둘이 잘 얘기해서 풀어갈 수 있잖아. 나는 또 너 진짜 얹힌 줄 알고 엄청 놀라서 전화했잖아. 나도 놀랐어. 요즘 세상에 어머니는 오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저는 거의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결혼 못해서 목숨 건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게다가 저를 잘만 길러주신 우리 이모와 이모부를 비꼬아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그날 이후 난리가 났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치면 어떻게든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일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우리 공과 사는 구분 좀 하자. 지금 엄연히 일하는 시간이고 여기는 우리 직장이야.
자꾸 음식 나가는 게 늦어지잖아. 다른 직원들도 우리 눈치 보고. 나 이렇게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간 갖자고 하고 연락도 안 받고 레스토랑에서도 못 본 척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다시 얘기할게. 응?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오빠 레스토랑에서 너만 보면 괴로워서 그래.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게 사과하고 매달렸어요. 제 멀어진 마음을 잡으려 부단한 노력을 하더군요. 결국 사과를 받고 어머니가 다시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오빠를 용서해 주었어요. 오빠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상견례까지 빨리 진행시켜 버리더군요. 안녕하세요. 태희 이모고 이쪽은 이모부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부모처럼 태희를 많이 아껴주신다는 이모네시구나. 둘이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결혼시키기에 저희 태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세훈군은 너무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알겠네요. 어머니를 닮으셔서 그랬군요. 어쩌면 이렇게 피부도 좋고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세훈군이 완전 엄마를 똑 닮았네요. 전 원래 피부랑 예쁘다는 소리는 어딜 가나 좀 지겹게 들어요. 사실 저는 이 결혼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태희 아니면 죽어버리겠네. 이번 생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네 하면서 저를 협박하지 않겠어요? 뭐 어쩔 수 있나요? 내 아들 죽여가면서 결혼 반대한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태희가 나쁜 애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딱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도 아니긴 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당황한 오빠는 어머니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려 했고 모두 놀란 표정을 했어요. 세훈군 어머니가 아주 솔직한 편이신가 보군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태희가 부족한 점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잘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땀까지 흘리는 것 같았어요. 뭐 고칠래야 고칠 수가 있을까요? 부모 없는 것부터 큰 걸림돌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태희, 저희 부부가 정말 친자식같이 온 마음을 다해 기른 아이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것 보세요. 친자식이 아니라 친자식 같이 길렀다고. 이모님 본인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건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태희가 부모가 아니라 이모 밑에서 뭘 배우고 자랐을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오빠는 눈으로 어머니한테 그만 말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얄밉게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이모와 이모부가 곤란한 말만 골라 하시더군요. 결국 상견례는 결혼 날짜나 장소도 제대로 못 정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로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보이며 이모와 이모부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두 분은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셨는데 왜 그 앞에서 죄인처럼 만드는 건데? 왜 이모랑 이모부를 쩔쩔매게 만들어? 나 세훈 오빠랑 그냥 헤어질래. 이모랑 이모부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시어머니라고 보고 살아? 오빠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됐잖아. 저 어머니는 못 고쳐. 결혼해도 계속 부모님 얘기하고 내가 하는 일 무시할 거야. 태희야, 이모도 상견례하고 고민이 많이 됐어. 세훈이는 너무 좋은데 저 시어머니가 우리 태희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모가 더 어른인데 좋은 조언 못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놓치기엔
세훈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널 사랑해 주잖아. 이모도 시어머니만 봤을 때는 제 결혼을 막고 싶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오빠가 초인종을 급하게 누르며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태희야, 할 얘기 있어. 제발 나와봐. 이모부는 문을 열어주며 오빠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모님, 이모부님, 제발 저희 엄마 얘기는 그냥 듣고 흘려주세요. 저도 오늘 상견례 자리가 엄마 때문에 망했다는 느낌이 들어 모셔다 드리고 바로 뛰어온 거예요. 저 정말 태희 고생 안 시킬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네? 오빠는 거의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모, 이모부, 제 마음까지 크게 요동치더군요. 저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또 만날 수가 있을까? 태희야, 미안해.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말을 해도 이미 저렇게 사신 세월이 오래돼서 고쳐지지가 않아. 결혼하면 너랑 엄마 만나는 거 최소로 할게.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지 엄마랑 하는 거 아니잖아. 응? 제발 그만 만나자니 어쩌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모랑 이모부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부모 없는 조카 거뒀다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모네 다 칭찬해. 죽은 언니 자식까지 품어 키웠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오빠네 어머니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이모님, 이모부님, 제가 정말 엄마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 세훈이 너도 아주 중간에서 난감하겠지. 우리야 얼마든지 욕을 먹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태희가 그 집 가면 너무 힘들까봐 걱정하는 거야. 세훈이 네가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들으면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알았어, 세훈아.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태희가 너무 힘들어하네. 태희한테 시간을 좀 줘. 이모와 이모부는 오빠를 저 대신 배웅해줬어요. 오빠는 돌아간 후에도 전화를 계속했고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구구절절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저는 레스토랑에 휴가까지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레스토랑 식구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이 흘러갔고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 3일 동안 오빠가 제게 보여준 정성을 보니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될 그분과는 최대한 접촉이 적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참이었죠. 이모와 이모부는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주시며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좋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빠, 약속 지킬 수 있어? 결혼해도 어머니가 지금처럼 나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중간 역할 잘해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잘할게. 걱정 마.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던 때에 어느 날 이모와 이모부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태희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이거 받아. 네가 화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설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응? 이모, 이게 뭐야? 통장 안에 무슨 7억이라는 돈이 있어? 무슨 돈이야? 이거 네 거야. 내 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내 거야? 미안해, 태희야. 우리를 용서해줘. 이모, 이모부, 도대체 뭔데? 이 돈은 다 뭐고 갑자기 왜 울어? 뭘 용서해? 이 통장 안에 너희 엄마랑 아빠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어.
응? 보험금? 언니랑 형부 그렇게 간 다음 너를 우리가 맡기로 결정했고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 둘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 당연히 수령이는 태희 너였지. 너도 알겠지만 너를 데리고 올 당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였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모부 사업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방학한 자리에서 넷이서 숨만 붙이면서 살았어. 애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우는데 우리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어디 가서 막일도 할 수가 없었어. 잡히면 애들부터 죽인다고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다녔거든. 그냥 우리 넷이 같이 죽어버릴까 하며 이모부랑 손잡고 둘이 밤마다 울었어. 그러다 그때 언니랑 형부 사고 소식을 들었고 혼자 남겨진 너를 다른 곳에 끝내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보험금도 같이 말이야. 그때 너까지 5명.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걸로 빚을 갚고 급한 일들을 처리했어. 그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나왔는데 빚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잡기 시작할 수 있는 돈 정도까지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노력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키웠던 거야. 그때 눈물 젖은 보험금으로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으면서 이모부랑 약속했어. 이 돈 태희 네가 크면 꼭 돌려주자고. 그것도 더 많이 불려서 돌려주기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자 살자 열심히 일했어.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왜냐면 우리는 너한테 엄마 아빠 목숨값을 빚진 거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그걸 너에게 못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나오는 돈으로라도 갚겠다며 이를 악물고 해냈지.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하는 나를 용서하렴. 네가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하니까 지금쯤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태희야, 정말 미안해. 보험금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 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염치 없지만 우리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왜 7억이나 들어있어? 보험금은 2억 7천이었다면서. 얘기했잖아. 꼭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네 덕분에 온 식구가 목숨을 구제했는데 딱 2억 7천만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니? 이보다 더 많이 모아서 주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결혼 앞두고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모랑 이모부가 여태껏 나를 길러줬잖아. 먹고 자고 쓰는 거 다 해주고 심지어 대학 학비까지 다 대줬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그건 우리가 널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지. 이건 당연히 너한테 돌려줘야 할 몫인 거고 그동안 더 많이 못 모아서 정말 미안하다. 태희야, 우리는 살면서 이걸로 계속 소가리를 냈었어. 네 돈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모부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야. 그 보험금 덕분에 나도 재기했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 우리 태희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처제랑 유서방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제 가정도 꾸리는데. 이모와 이모부는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억 단위의 돈이라니. 이모, 이모부, 나 이 돈 안 받을래. 뭐? 이거 엄연히 네 돈이야. 당연히 네가 가져가야지. 아니면 우리한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니야. 애초에 어쨌든 보험금 가지고 두 분이 성공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길러줄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시 내가 10살도 안 됐었는데 그 돈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모랑 이모부가 이렇게나 많이 불렸잖아. 나 이거 그냥 받은 셈 칠게. 나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는 충분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두 분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태희야,
그러지 마. 이모가 더 미안해지잖아. 이모, 울지 마. 나 진심이야. 나한테 미안해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고 고마운걸?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크기도 했고. 나 이모랑 이모부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 난 이 7억이 아니라 70억, 700억을 들여도 모자라. 그러니까 이건 넣어도 마음만 받을게. 저희 셋은 한참 실랑이를 했고 결국 저는 그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희 너 이거 안 받으면 이모 못 산다. 이거 너한테 돌려줄 날만 기다려왔어. 얼른 받아. 나 죽은 언니한테 더 염치 없게 하지 마. 막상 이렇게 큰 돈이 제 손에 들어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모, 이모부, 나 할 말 있어요. 저는 비장한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 말씀대로 저 이 돈 받을게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데도 보탤게.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돼. 뭔데 그래 태희야. 이 집 리모델링 하자. 리모델링? 이모부 사무실이랑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다 좋은데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 이모랑 이모부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며. 그래서 나 시집가기 전에 그 돈으로 여기 싹 다 새 것처럼 해주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새집 느낌 들게 좋은 자재로 좋은 디자이너 구해서 여기 리모델링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모부 바쁘겠지만 잠깐 시간 빼서 두 분 여행 보내드릴게. 내가 좋은 크루즈 여행 찾아놨어. 나 이렇게라도 안 해드리면 평생 마음 불편할 거야. 이모와 이모부는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태희야, 이거 온전히 네 돈이야.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나한테 주고는 나보고 다 감당하라고? 제발 내 말대로 해줘요. 우리 셋은 서로 양보 아닌 양보를 하며 제가 말한 대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한껏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리모델링과 크루즈를 보내드리고도 한참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저는 오빠에게 이 돈으로 우리 미래를 꿈꾸며 나갈 일을 의논하고 싶었어요. 오빠, 나한테 돈이 좀 생겼는데 우리 이걸로 나중에 레스토랑 차릴까? 돈? 갑자기 무슨 돈? 얼마가 생겼는데 레스토랑 이야기를 해? 좀 많이. 제가 통장을 내밀자 오빠는 펄쩍 뛰며 놀라더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7억? 이게 뭐야? 7억이라니. 나도 엄청 놀랬어. 나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 그때 사망보험금이 나왔었대. 그런데 이모랑 이모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인데도 나를 걷어주셨다고 했잖아. 이 돈으로 꼭 다시 성공하고 날 키워주시면서 훗날 내가 크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셨대. 다행히 이모부 사업이 너무 잘 풀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2억 7천만 원이었던 보험금을 7억까지 불려서 나한테 돌려주신 거야. 그럼 너 몰래 돈을 가로챈 거야? 가로채다니 나 대신 맡아주신 거지.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 그동안 두 분이 나한테 해주신 건 7억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럼 우리 신혼집 더 크고 좋은 걸로 갈 수 있겠다. 신혼집? 우리 구한 거 둘이 지내기에 충분하잖아.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계약 취소하고 다시 구하자고? 당연하지. 여기서 3억만 더 보태도 훨씬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어. 굳이 그래야 해? 난 지금 거기 좋은데. 우리 이런 걸로 욕심부리지 말자. 이런 걸로 욕심 안 부리면 뭘로 욕심 부려? 나도 40평대 넘는 아파트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오빠, 둘이 사는데 40평대가 뭐가 필요 있어. 그리고 이 돈
지금 당장 그렇게 써버리지 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아껴두자. 아니야. 내 친구 성민이 알지? 그 새끼가 이번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얼마나 뻐겼는지 알아? 진짜 한 대 치고 싶었다니까. 그 새끼 코를 납작하게 해줄 좋은 기회인데 그걸 왜 놓쳐? 우리 더 화려하고 좋은 집으로 가자. 저는 갑자기 달라진 오빠 태도에 당황했어요. 돈이 생긴 걸 알자마자 욕심 그득한 하이에나처럼 돌변하더군요. 나중에 레스토랑이라도 하나 차리려면 지금 굳이 필요 없이 집에 돈 안 들여도 되잖아. 나중엔 또 벌면 되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썩혀두니?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굴려볼까? 오빠, 주식 같은 거 절대 생각하지 마.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태희야, 오빠만 믿어. 오빠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한 애들 엄청 많아. 좋은 정보는 널렸어. 그동안 돈이 없었지. 싫다니까. 나 이거 이모랑 이모부 집도 새로 해줘야 하고 여행도 보내줘야 해. 그러고 남는다 해도 주식 같은 거 할 생각 추호도 없어. 집? 여행? 그건 다 무슨 소리야? 이모 집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해주려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고. 야, 유태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리모델링을 해주고 크루즈를 보내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부모님 보험금이라며.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이고. 그럼 이 돈은 가족이 될 누리의 돈이지. 이걸로 어떻게 쓸지는 나랑 상의해야지. 그게 무슨 논리야.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2억 7천만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돈이야. 나머지는 이모가 나한테 더 많이 주신 거라고. 그걸로 내가 뭘 해드리겠다는데 왜 오빠가 지금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야? 여기에 오빠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되는 거야? 자격? 나 이제 네 남편 될 사람이야. 한두 푼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미래에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도 구상해 보자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미 다 구해놓은 집 넓힐 생각이나 하고. 아무튼 난 동의 못해. 너 그 돈 1원이라도 이모네한테 쓰기만 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자상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돈 앞에 눈빛부터 변하면서 자기와 상의하고 쓰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그와 제대로 어긋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어요. 매일같이 제게 7억에 관해 이야기하길래 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무시했더니 저희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례하게 굴었더군요. 이모, 이모부가 그러던데 세훈 오빠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며. 이모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게 난 괜찮아. 왜 이모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빨리 말해봐. 나한테 깜빵 가고 싶냐고. 뭐? 깜빵? 나보고 범죄자라고 하더라. 어린애 돈을 가로채 갖고 마음대로 쓰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야 갚는 척 하는 거냐고. 애초에 2억 7천이었던 건 맞냐고. 사실 더 많았는데 줄여서 7억만 준 거 아니냐면서. 태인이가 도통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너한테 뭔 짓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돈으로 집 리모델링이며 크루즈 같은 거 가기만 해보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을 지르더구나.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 돈이 결국은 원흉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빠는 돈에 눈이 멀어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빠의 엄마까지 합세해 저와 이모를 들들 볶았어요. 얘, 7억이 남의 집 개 이름이니? 그걸 어디에 쓴다고? 어릴 때 너한테서 돈 뺏어간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주겠다고? 너 정신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걸로 당장 신혼집 바꿔. 저희 이모랑 이모부입니다. 말씀 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남겨진 돈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게 왜 네 돈이니? 이제 한 식구 되는데 세훈이도 말할 권리가 있는 거지. 얘가 결혼해도 남편 대접 안 해줄 기세네?
저희 이모한테도 전화해서 막말하셨다면서요. 정말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모는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욕하는 건데요. 이모도 아니지 그런 사람은. 그게 무슨 핏줄이라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결혼하면 넌 이 집 사람이야. 제가요? 아니요. 저는 그 집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겠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네요.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밝혀질 줄 꿈에도 몰랐네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과 한 식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 하세훈이랑 깨끗하게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다니? 그건 안 되지. 너 우리 아들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너 진짜 양심 없구나. 돈 주기 싫었으면 애초에 이런 돈 있다는 것도 말 안 했을 거예요. 한때 하세훈이랑 미래를 꿈꿨던 제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네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희 이모 이모부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그쪽 아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파혼을 했어요. 물론 그 후로도 그 집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한동안 이어지긴 했지만요. 집에 찾아오는 건 물론 전화, 문자, 협박까지. 저는 당연히 레스토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뒤에야 멈추더군요. 파혼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인간을 못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요. 나한테 그저 매달리고 입으로 달콤한 소리를 했던 거에 넘어가 그 사람의 진상을 제대로 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게다가 그 어머니가 저와 우리 가족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리석게 본인이 더 잘하겠다는 하세훈 말만 믿고 일말에 기대를 했었다는 것이 헤어짐의 아픔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모와 이모부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미안해 하셨고요. 한동안 길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저는 그 터널을 빠져나왔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자 등록한 요리학원에서 정말 좋은 제 반쪽을 만났고 그와 결혼해 지금은 작고 아담하지만 인기 많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욕심은 없지만 저와의 탄탄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따뜻한 남자랍니다. 식당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되어 저희 부부에게 워라밸이 있는 삶도 확실히 보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모 이모부에게 약속했던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장장 4개월에 걸쳐 정말 세련된 집으로 탈바꿈했고 그동안 두 분이 편하게 크루즈 여행과 유럽 전역을 누빌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다녀와서 이모는 외국병에 걸려서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한동안 달고 살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세훈은 저와 파혼 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에 집중을 못해 레스토랑에서 큰 클레임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 일로 레스토랑에서 해고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아 작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떡볶이 같은 분식을 팔며 겨우 산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묻더군요. 이모랑 이모부가 원망스럽지 않냐고. 제 대답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어려 그 보험금의 존재도 모르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며 살 수도 있었는데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려서 돌려주신 그 보험금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인간과의 잘못된 결혼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오늘따라 이모랑 이모부가 너무 보고 싶네요. 남편이랑 치킨에 맥주 사서 이모한테 가야겠어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 한켠에 있던 어떤 덩어리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